네, 저는 14조의 발표를 하게 된 윤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조는 IoT 센서 데이터 기반으로 산불 발생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논문을 선택하였고요. 먼저 목차로 첫 번째로 논문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목표, 다음 연구 방법, 분석, 결과, 마지막 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먼저 논문 선정 배경입니다. 저희조는 안전을 주제로 한 IoT 기반 논문을 찾아보다가 아무래도 다른 재해들보다 피해 규모가 좀 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산불을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예측하고 이 산불 발생률을 줄인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껴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 왼쪽의 그래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산불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파란색은 발생 건수고요, 초록색은 이 피해 면적입니다. 보시다시피 발생 건수로는 사실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 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그래프를 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상림은 산불에 인해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 자연이고, 최근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산불 발생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기후와 인간 활동을 모두 고려한 이 사용하기 쉬운 예측 모델을 제안해서 이 산불 예방을 실현시켜서 산불 발생률을 줄이는 것이 이 논문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의 목표고요. 이 논문의 연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산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검증하였고, 검증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 전처리, 그 데이터 전처리된 과정을 통해 생성된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리고 산불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ANN이라는 모델을 활용하는데, 이 ANN 모델에 대해서는 뒤쪽에 따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학습한 모델을 이용하여서 예측하고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 이 산불 발생을 예측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고요. 그 웹사이트를 이제 저희 같은 사용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문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연구 방법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 말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화재 예측 방법인데요. 먼저 이 CBRF라고 동적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산불 위험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이 CBRF는 화재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 날씨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비지도 알고리즘, 즉 이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시키는 방식과 이 기상 관측 값을 기반한 날씨 데이터를 사용하여 화재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 CBRF의 기상 관측 값으로는 습도, 온도, 10m 높이의 풍속 등을 사용하고, 이 특징이 이제 앙상블 학습 기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밑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앙상블 학습 기법은 개별적으로 학습시킨 여러 모델의 결과값을 이제 평균을 내거나 투표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이값을 추론하는 학습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CBRF는 날씨 요소만 고려하고 인간의 활동을 고려하지 못하여 부정확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FFDI인데요. FFDI는 산불 위험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FFDI는 온도, 풍속, 상대 습도, 감응 인자를 기반으로 하고, 화재 가능성의 기상 지수를 생성하기 위해 기후학적 구성 요소를 사용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배재양, 급부, 심암, 녹통 이 정도 이런 등등의 카테고리로 FFDI 지수를 산거, 목초지 구분하여서 표시한 예시고요. 역시 근데 이 FFDI도 개발된 이후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바람의 변화처럼 이제 화재에 영향을 주는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연구 방법인데요. 왼쪽 그림이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머신러닝 기반의 산불 발생 예측 시스템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원시 데이터를 사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전 처리된 데이터를 훈련시키고, 이 훈련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ANN, 이게 즉 인공신경망 모델인데요. 이 인공신경망 모델을 훈련 후 생성시킵니다. 따라서 이 생성된 인공신경망 모델을 또 테스트 거친 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목표인 웹페이지를 구성하여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 방법의 요약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였던 원시 데이터의 사례가 이 왼쪽 그림이고요. 원시 데이터는 본 논문에서는 이제 캐나다 산불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국가 산불위원회 이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고요. 이 데이터 세트는 이제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고, 화재가 발생했던 위치나 좌표, 날짜, 온도, 습도, 풍속, 우량 이 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과정은 이제 뭐 데이터에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전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앞장에 있었던 그 원시 데이터를 전처리한 데이터의 결과인데요. 이 과정은 이제 전처리가 수행된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학습을 또 수행하여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이고, 이때 이제 학습을 위해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냥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데이터 조작 및 분석 라이브러리로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은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왼쪽 레이블을 0과 1로 인코딩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과가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훈련된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12개의 레코드를 사용해서 혼동행률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학습한 모델이 정확하게 예측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이 위쪽이 첫 번째 행행, 위쪽이 두 번째 행이고, 이 위쪽 네거티브 행에서는 왼쪽에 있는 53, 저게 노 예측이고요. 오른쪽에 6이 예스 예측입니다. 밑에 이 파시티브 행에서는 왼쪽 6이 노 예측, 오른쪽 47이 예스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혼동행렬 수를 정리하면 정확도가 89.28%, 정밀도가 88.67%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다고 했었던 이 ANN, 인공신경망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ANN 모델은 컴퓨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뇌 동작 구조, 원리의 기초에 맞는 구조로 이 진짜 사람 뇌의 신경망을 본떠서 컴퓨터로 구현한 네트워크 그 구조를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퍼셉트론이라는 사진인데요. 이 뇌를 구성하는 기본 세포인 뉴런을 따라 만든 것이고, 퍼셉트론은 왼쪽 인풋, 입력, 웨이트, 가중치, 트랜스퍼 펑션, 전이함수,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함수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인공신경망의 구조가 앞선 그림에서 보였다시피 원과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 원을 노드라고 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을 간선이라고 합니다. 이 원은 원은 즉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뜻이고, 이 연결되어 있는 간선은 그래프의 흐름과 값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밑은 퍼셉트론 수가 늘어났을 때인데요. 이 퍼셉트론 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일한 동작을 하는 층을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입력층, 중간에 히든층, 맨 오른쪽에 출력층으로 구분한 사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인공신경망의 원리로 맨 첫 번째 단계였던 인풋과 웨이트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입력 데이터에 가중치를 곱해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가중치의 웨이트는 W를 표현하고요. 이를 이제 인풋, 입력 데이터의 곱상값을 기호가 나타내면 XN 곱하기 WN이 됩니다. 이때 이 가중치, 웨이트가 얼마나 정확하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예측의 정확도가 달려있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전이함수, 활성함수인데요. 전이함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력 데이터와 아까 곱곱했던 W값, 그것을 합하여서 다음 함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활성함수에서는 이제 위에 전이함수로 받은 데이터 크기가 일정량을 넘어서면 그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그 출력의 기준이 되는 값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 논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결과로 돌아오면, 이 왼쪽 사진이 구현된 웹페이지고요. 이때 이 설정값을 입력해서 화제를 예측한 결과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 사용자에게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이 웹을 통해서 모델의 파라미터 값을 전달, 그래서 예측된 값을 표시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제 본 논문에서는 산불 발생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제안하고 개발하였고요. 이때 이제 모델 검증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 산불 데이터베이스, 거기서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였고, 이 실험 결과 아까 혼동행렬 그 결과를 보였을 때 89.68%의 정확도, 그리고 88.67%의 정밀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제안하는 모델을 사용하면 산불 발생을 예측해서 이 산불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 결과를 따라 인명 피해가 감소하고, 저희 이제 산불 재예방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1950년도부터 캐나다에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캐나다는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져오면서 계속 기록한 게 있어가지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이제 87,466건의 화재가 발생했었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66,600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이제 피해 지역에 이제 대해서는 이제 1970년대 1,430만 헥타르에서 지금 한 2,900대 헥타르의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기록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오조 최영중입니다. 그 가중치를 입력 데이터에 곱한다고 하셨는데 가중치가 곱하는 역할이 왜 중요한지 혹시 예시로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칠판을 적어볼까요? 예시를 좀 쉽게.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 예측값을 이제 두 번의 모의고사로 그 수능 예측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모의고사로 예측을 하면 평균이 90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은 90점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가중치를 여기 이게 아까 입력 데이터 X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것이 반영 비율, 그러니까 그 수능에 제일 가까운 모의고사가 9월 모의고사가 좀 비슷한 걸 다들 아시나요? 되게 비슷한데 성적에 이제 수능 반영이 비율이 되게 높은데 이제 그런 거를 따지면 이제 여기서 0.7 곱하고 0.3을 곱하면 아까는 90점이었지만 수능 예측값은 실제 예측값은 한 86%점으로 약간 좀 더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준다? 이렇게 반영 비율이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논문에서 얘기한 가중치 결정 기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조 상태인데요. 습도 건조 상태인데 이제 화재 발생이 쉽게 되려면 건조가 높아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조도가 만약에 높다 하면 화재 비율이 높은데 이게 하루 24시간 평균으로 따져서 이 건조도가 높은 70%다. 근데 24시간 평균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는 습했다가 밤에는 또 습하고 오후에만 낮에만 이제 건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반영 비율이 만약에 낮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100% 매우 건조한 날씨면 좀 더 반영 비율이 높다고 가중치를 그 산불 발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혹시 사용되는 응력값은 어떤 게 사용되는지 그 입력되는 데이터 값은 이제 화재 위치와 이제 좌표, 날짜, 온도, 그리고 습도, 풍속, 우량, 또 아까 자료 보면은 가뭄인자라는 것 또한 포함하는데 가뭄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저수지에 한국에서 주변 저수지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나 아니면은 한국 지하수 정보센터에 의해서 지하수의 수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가뭄의 정도를 미리 계산하고 그런 것도 데이터에 포함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뭐 정확히 어떤 입력치나 가중치를 정하다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논문이나 뭐 앞에 예시드렸던 CBRF나 VFDR 거기서 뽑은 것과 똑같다고 가정하고 공부했습니다. 12절 찾은 건 부분 하나씩 많은데 혹시 그것도 데이터베이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의 비율이 좀 많은데 소나무가 나무 종류에서 좀 건조한 편에 속하고 송진 같은 그런 게 굉장히 좀 불에 잘 타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좀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도 산이 많죠. 근데 구조의 기인성. 아까 A에는 구조에 있었을 때 모드가 어떠한 기능이 있다면 혹시 기능 중에 예시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기능은 없지? 이것은 각각의 데이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아까 전에 말했던 온도나 습도나 뭐 불의 확산 속도 이런 데이터 값을 다 통틀어서 노드 하나하나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선으로 이제 가중치를 곱해서 다음 함수로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요약을 하면 되게 많은 어떤 센싱 데이터들을 다 조합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하고 분석해서 추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럼 산불이 어디에 산불이 생기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 이제 정확히 딱 어디서 일어난다는 그런 것부터 이제 그런 지역이나 그런 좀 완전히 정확한 교실에서 일어난다가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걸 그 위치 그러니까 영역을 예측 대략 그냥 여기 조심하자 돼 있어. 뭐 얘기가 되는 온도가 이렇고 습도가 이럴 때 이쪽 위치에 산불이 시발 발생이 있으니 예방하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확도가 어느 정도 몇 %다 뭐 이런 결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의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불이 났던 이게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최근에 산불이 발생한 예측을 한 거예요. 그 아까 캐나다 데이터 그 BS에 사용했던 데이터 세트 원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거기서 사용한 112개 아까 코드 결과를 사용했다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캐나다 거의 데이터베이스 사용해서 뭐 정처리하고 뭐 훈련시키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제 112개 결과로 한 정확도와 정밀도. 아, 그래요? 저 정확도와 정밀도를 얘기하는 어떠한 지역 범위나 그런 디테일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한국에 태백산맥에 불이 나겠다. 나도 얘기할 수 있죠. 그 영역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 정밀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런 논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설정해서 했더니 이렇게 정밀도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다가 그래요. 정확도, 정밀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마음대로 정확도, 정밀도 기준을 세웠네. 아닌가? 나름 그러면 또 본인들이 공부해보고 바로 이 논문들의 허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계점에 대해서는 좀 아까 다른 예측 프로그램을 보면 기상 기후에만 관여가 돼 있고 사람에 대한 것이 없어가지고 별로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 논문에 대해서도 입력되는 데이터 값 중에 이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산불이 이제 크게 산불이 나는 대부분 땅이 좁기 때문에 뉴스로 인해 알 수 있게 되는데 웬만하면 화재 원인이 자연적인 것보다 대부분 이제 관람객이나 등산객의 실수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의 행동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정확히 입력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걸 반영한다던가가 논문에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면 더 정밀하게 될까요? 제가 CCTV랑 좀 연동을 해서 등산객이 많은 곳, 많지 않은 곳 그런 곳이 아니면 이제 도시 가스나 그런 쪽에서 뭐 검사를 해봤을 때 불안전하다는 그런 거를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뭐 숲속이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